안녕하세요. 옛것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탐구하는 온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특이한 재상 중 한 명인 조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매일 술만 마시고 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마천은 그를 최고의 현상, 즉 현명한 재상이라 극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속에 숨겨진 놀라운 통치 철학, 무위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한나라의 상국, 조참의 생애와 유산을 따라가 봅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누비던 맹장에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고요함을 선택한 정치가로 변모합니다. 그의 삶은 국가 발전의 두 단계인 창업과 수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서와 같습니다. 조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나라 말기, 훗날 한나라를 세우는 유방의 고향 폐연에서 감옥을 관리하던 하급관리, 즉 옥연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직속 상관은 소하였죠. 두 사람은 법률과 행정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유방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진나라의 폭정에 맞서 천하가 들끓자 조참은 주저없이 유방의 봉기에 합류하며 역사의 경랑 속으로 뛰어듭니다. 일단 전장에 나선 조참은 행정관리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용맹을 떨치는 맹장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마천은 그의 군공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는데요. 두 개의 제후국을 무너뜨리고 122개의 현을 평정했으며 수많은 적장을 베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70여 군데가 넘는 상처가 남았을 정도로 항상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이끌었죠. 그 무공은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한신의 버금갈 정도였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전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정치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둘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참은 행동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전쟁의 참혹함과 파괴를 직접 겪은 인물입니다. 수십 년간의 혼란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을 보며 그는 새로운 정책으로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어떤 추가적인 혼란도 막는 것.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땅을 그대로 두어 스스로 치유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그는 뼈저리게 배웠던 것입니다. 조참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소하입니다. 미천한 신분일 때 두 사람의 사이는 좋았지만 한나라 건국 후 공을 따지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조참을 비롯한 무장들은 직접 피를 흘린 자신들의 공이 으뜸이라 주장했지만 고조 유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방은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어 이 논쟁을 정리합니다. 전장의 장수들은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에 후방에서 보급과 행정을 총괄한 소하를 사냥개를 지휘하는 사냥꾼에 비유한 것이죠. 이 결정은 단순히 공적 서열을 정한 것을 넘어 한나라가 무력보다 행정적 안정과 법치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통치 철학을 천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이 남았지만 그들은 국가의 아니라는 데에 앞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섭니다. 소하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해제가 후임자를 묻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참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해제의 입에서 조참의 이름이 나오자 폐하께서 적임자를 얻으셨으니 신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선택을 온전히 지지하죠. 이는 자신의 자존심이 아닌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충성이었으며 위대한 정치적 유산의 완성이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조참의 통치 철학, 소규조수와 무위의 통치수를 깊이 파고들어 봅니다. 이는 겉보기엔 무사한 일주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혼란기를 막 벗어난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 현실적인 통치 전략이었죠. 조참의 통치 철학은 당시 한나라 초기를 지배하던 황로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황로 사상이란 도가의 무위 사상에 법가의 행정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핵심은 청정무위, 즉 군주가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고요하게 있으면
사회가 자연의 순리대로 스스로 균형을 찾아 안정을 회복한다는 사상입니다. 한나라 초기에 황로 사상이 채택된 것은 단순한 철학적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진나라의 멸망은 대규모 토목공사, 끊임없는 전쟁, 가혹한 법률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유의, 즉 행동주의 정치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어진 초안전쟁으로 제국의 자원은 완전히 고갈되었죠. 따라서 무인은 국가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상국의 자리에 오른 조참은 어떤 새로운 정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소아가 만든 법령과 규약을 한결같이 따를 뿐이었죠. 그의 일과는 정사를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리들이 국정을 논의하려 찾아오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술을 권해 취하게 만들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젊은 해제는 결국 조참을 직접 불러 그의 태만을 문책합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는 조참의 통치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조참은 해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폐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선제이신 고조 유방과 비교하여 누가 더 현명하고 유능하십니까? 해제는 짐이 어찌 감히 선제를 따를 수 있겠소?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조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폐하께서 보시기에 신하인 저와 소아승상 중 누가 더 유능합니까? 해제는 그대가 소아만은 못한 것 같소. 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조참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폐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선제와 소아께서 천하를 평정하시고 법령을 명확히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선제만 못하시고 신 또한 소아만 못하니 우리가 할 일은 그분들이 만든 법도를 잘 지켜 직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탤 것이 있겠습니까? 해제는 그 깊은 뜻을 깨닫고 그의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조참의 테마는 사실 고도의 정치적 연기였습니다. 첫째, 당시 실권을 장악한 여후의 시대에 야심 없는 술꾼의 모습을 보여 스스로를 지키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둘째, 선대의 업적과 시스템의 신성함을 재확인하여 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덕스러운 궁중 정치로부터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분리하는 방화벽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의 무의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유의였던 셈입니다. 제3부에서는 조상 국세가가 남긴 강력한 언어적 유산, 고사성어들을 살펴봅니다. 역사적 순간의 교훈이 응축된 이 단어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조수입니다. 소아가 만든 법규를 조참이 따른다는 의미로 후임자가 선임자의 정책과 제도를 충실히 계승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때로는 창의성 없이 전례를 답습한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기도 하지만 본래의 맥락에서는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지혜와 겸손을 상징하는 극찬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인인수입니다. 사람마다 말이 다르다는 뜻으로 의견이 분분하여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상황을 묘사하죠. 이는 조참이 제나라 재상 시절 수백 명의 유학자들에게 국정자문을 구했지만 저마다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오히려 혼란스러워했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이 원했던 단순한 평화와는 거리가 먼 학자들의 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부어춘추입니다. 봄과 가을, 즉 나이가 풍부하다는 뜻으로 나이가 젊어 장래가 유망함을 의미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마천은 조참이 단순한 통치를 택한 이유 중 하나로 당시 제나라 왕이었던 유비가 부어춘추, 즉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숙한 군주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 사부에서는 이 모든 기록을 남긴 역사가 사마천의 평가를 통해 그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를 파헤쳐 봅니다. 사마천의 조참에 대한 평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는 언제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최고의 지혜를 갖춘 이상적인 후계자로 그려집니다.
반면 소아는 위대한 설계자이지만 의심 많은 군주 아래서 도덕적 타협을 감수해야 했던 비극적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해제는 이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통치의 교훈을 배우는 학생의 위치에 머뭅니다. 사마천은 자신의 논평인 태사공활에서 조참의 무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극찬하며 그를 현명한 재상의 표본이라 칭송합니다. 또한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파멸한 한신과 조참을 비교하며 그 차이는 천하가 통일된 후 자신의 위치를 알고 다른 길, 즉 무의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조상국세가가 던지는 영원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창업에 필요한 자질과 이룬 것을 지키는 수성에 필요한 자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아는 지칠 줄 모르는 비범한 창업가를, 조참은 지혜롭고 겸손한 수성가를 대표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를 향한 강력한 정치적 논평이기도 합니다. 그는 조참의 무의를 극찬함으로써 흉노와의 끊임없는 전쟁과 대규모 국가 사업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한 무제의 유의 정치를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창업의 시대가 끝난 후 지속적인 번영으로 가는 진정한 길은 더 큰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조용하고 신중한 관리의 자세에 있음을 사마천은 역설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온고지신에서는 조참의 이야기를 통해 무의의 지혜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